인재문, 네, 영입 러쉬. 세 분이 영입되었습니다. 주말 동안에. 전윤철, 그리고 전 감사원장, 고정민 KBS 아나운서, 그리고 전인범, 전 특전사 사령관으로 특전사 소개를 사령관. 하는 게 뭐 적절하겠죠? 예. 근데 이게 세 분을 영입을 했는데 세 분 다 굉장히 녹록치 않은 어떤 무게감과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의 어떤 그 문재인의 영입 노선이나 향후 정권 교체 이후 노선에 대해서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의미 깊은 영입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그래도 이 영입된 세 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 전윤철 전 감사원장님에 대해서는 네. 뭐 골프 뭐 같이 치시는 적도 개인적으로 있다면서. 예, 그분하고 골프도 한번 같이 치고 나서 뭐 술도 한잔 하고 했었는데 이분이 이제 별명이 핏대예요, 핏대, 전핏대. 그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닙니다. 예. 그 재정경제부 특히 이제 뭐 우리나라 경제 관련 쪽 공무원들이 좀 전반적으로 굉장히 엘리트들이죠. 그 안에서도 굉장히 대단히 똑똑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그 참여정부 당시에 일단 가까운 역사부터 말씀드리면, 이분이 직전에 국민의당 작년 총선 때 국민의당 공천심사위원장이셨어요. 예. 이분이 또 목포 출신이거든요. 호남 출신이신데 국민의당 공천심사위원장을 하면서 사실 국민의당이 지난 총선에서 호남 지역에서 승리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하신 분, 예, 나름 그래도 호남 쪽에서는 영향력이 좀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국민의 정부 김대중 대통령 당시부터 참여정부 때까지 요직도 많이 하셨고, 특히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인데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탄핵을 당하셨다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이제 기각을 하고 복귀를 하셨잖아요. 네. 5월 달에 복귀를 하고 개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고건총리가 개각을 하려고 하는데 그 장관 임명 제청 못 하겠다고 버티고, 하여튼 그 과정에서 국무총리 후보로 한번 물망에 고려가 오르셨던, 됐었던. 예.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하고 일을 같이 그렇게 할 뻔했었죠. 예. 그러면은 당시에 그 전윤철 총리 후보의 경쟁자가 이해찬 총리였네요. 뭐 그런 셈이죠. 사상 최강의 예. 총리와 예. 경쟁을 뭐 예. 했었던 분이네요. 예. 그때 김혁규 경남도지사도 이제 올라왔다가 물 먹고 최종적으로 이해찬 총리 시대가 열렸었던 때죠, 그때가. 예. 하여튼 굉장한 거물을 영입해가지고 국민의당이 받은 충격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 예. 공천심사위원장을 갖다가 영입을 해버리시면 굉장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뭔가 이를 막 바득바득 부들부들 떨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가만히 있어도 친문 패권주의라고 지랄들 하는데 사람도 정말 데려갔어. 패권주의 제대로 한번 보여주셨네요, 이번에. 영입 패권주의. 고정민 아나운서에 대해서는 잠시 뭐 설명을 드리죠. 뭐 고정민 아나운서야 뭐 14년 차 KBS 아나운서고 온몸이 다 아는 분이라 뭐 자세히 설명할 것은 없는데, 제 생각에는 고정민 아나운서의 영입 키워드가 있다면은 언론 자유, 그리고 언론 그 개혁에 대한 문재인 후보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영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분은 그 남편과의 애틋한 러브 스토리가 되게 좀 화제에 많이 오르고 있어요. 시인 남편. 네, 시인 남편에게 먼저 프로포즈하고 지금도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데 자신의 생업인 KBS 때려치우고 당당하게 나와서 지금 가족 사도 어려운 상황에 문재인 후보에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차후 대변인 같은 비중 있는 역할 맡지 않을까, 그런 기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또 그 본인 고정민 아나운서가 얘기한 그 얘기는 해직 언론인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거를 보는데, 저는 이분을 볼 때 생각나는 게, 야, 이분이야말로 지난 2012년 문재인 후보의 대선 그 캠페인이었죠. 사람이 먼저다. 예. 그 문구를 생각나게 하는 삶을 사시는 분이 아닌가.
굉장히 아름다운 분이 이번에 저는 되셨어요. 개인적으로 되게 오랫동안 딜레마를 혼자서 끙끙 앓고 고민한 게 하나 있어요. 네. 그 해직 언론들 문제, 그리고 이명박근혜 정권의 언론사 사정 자기 마음대로 낙하산으로 내리고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예. 그게 엄청나게 탈법적이고 위협적이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예. 그럼 정권 바뀌면 전 그 생각을 항상 해요. 정권 바뀌면 어떻게 하실 거지? 문재인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할까? 똑같은 방식으로 그걸 정상화시킬까? 이건 완전히 딜레마고 저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거 그냥 순리대로 임기 마치게 하고 하지 않을까.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문재인의 자신감 있는 행보들, 이것도 언론 자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언론 중립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내가 좀 어렵더라도 적극적으로 달라붙어서 해결할게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영입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네네. 뭐 이런. 마지막으로 그 영입되신 분이 전인범 네. 전 특전사 사령관인데 뭐 사실 이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그 뭐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뭐 좋은 미담도 굉장히 많고 또 뭐 일각에서는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들어서 뭐 부적절한 영입이 아니냐라는 뭐 그 어떤 갸웃거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갸웃거리는 분들도 있고 특히 음. 보수적 유권자분들이 그 전인범 그 사령관의 페북 계정에 가서 난리가 났더라고. 난리가 댓글 막 수백 개씩 달면서 바들바들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당신이. 그런 거 보니까 정말 잘 데려온 것 같아. 좋은 인사입니다. 예,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전인범 사령관이 그 일이 있은 이후에 글을 올렸는데 패친분들 중 28분이 떠나가셨습니다. 아니 나는 그거 보고 되게 좀 그런 일 처음 겪었나 신기했던 봐. 게 일단 뭐 그 스타 아니에요, 스타. 별 그 군인이 쓰리스타. 우리처럼 그 패친 수십 명 끊긴 거에 뭔가 되게 좀 쇼크 받은 뭐 그런 칭찬만 받고 살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연한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 깊었고 야, 이렇게 보수 진영 쪽 사람들이 막 발광하고 슬퍼하고 멘붕 오는 이런 사람을 영입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 그 힘이 뭘까 정말 궁금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유철 감사원장 영입하고 같은 맥락으로 우리 보면 이해가 금방 될 거예요. 그러게요. 예. 국민의당이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듯이 전인범 사령관 영입은 저쪽이 부들부들 떨 사안이 보수 세력 실제로 쪽에서. 지금 보수 그 지지자들이 그 페북에 가서 부들부들 떠는 대단한 작품이라는 거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또 어제 북콘서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분명히 우리 문 대표님께서 빨갱이가 아닌 것을 확신합니다. 이 문장이 정말 장난이 아닌 문장이에요. 사실 뭐 그렇게 뭐 섬세한 문장은 아니지만 보수에게 통하는 보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지. 보수에게 말하는 워딩인 거죠. 그게. 맞습니다. 예. 이게 바보 병신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된 거야. 예를 들어서 유승민이가 뭐 합리적 보수 입내 뭐 하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슨 소리를 하냐면은 문재인 전 대표 안보관이 수상하다 뭐 이딴 그렇죠. 이런 한심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 논리의 영역이 아니거든. 그 2012년 대선 때도 종북 좌파 막 이런 프레임에 들어갔단 뭐 말이야. NLL 논란도 있었고. 근데 전인범 사령관이 문재인 전 대표는 빨갱이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그 개소리 다 집어치란 얘기. 예, 이제 좀 뛸만 합니다, 우리도 이제. 예. 그래서 저는 뭐 전인범이라는 개인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수 있으나 그 영입의 효과는 뭐 다른 두 분의 영입도 물론 굉장히 효과가 크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97년에 DJ가 평생 동안 빨갱이 논란에 시달리다가 JP랑 손을 잡았어. 그러면은 JP가 보증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김종필이 원조 원조 보수인데. 박정희 원조 보수 원조 쿠데타 세력인 김종필이 김대중은 빨갱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손을 잡았다. 그러면서 뭐 한국 논단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자기가 얘기를 하고 다닌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적절한 영입이었다. 뭐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일석삼조죠. 실제로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준 그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런 레드 컴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 거 예. 그리고 실제로 정책적인 조언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거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붙인다면 하필 영입을 했는데 특전사 사령관 출신이라는 거. 이것은 한마디로 나 특전사 나왔고 특전사 사령관 영입했다. 이렇게 어떤 일관된 이미지를 형성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를 합니다. 혹시 뭐 요 영입 3인방 부분에 대해서 뭐 더 코멘트 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지지자들이 조금 넓은 마음으로 인재 영입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문재인 대세론을 자꾸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문재인 한계론을 자꾸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야권이 뭐 통합해야 된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사실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민주당 안에 커다란 무지개 빅텐트를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예. 정말 이념을 다 초월해서 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힘을 합칠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여라. 나한테 다 모여라. 그래서 뭐 국민의당이건 저쪽 보수 쪽이 있었건 하여튼 모일 사람 다 모여라. 그러면서 진짜 커다란 빅텐트를 초대형 빅텐트를 지금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인재 영입을 바라본다면 앞으로 벌어질 인재 영입도 굉장히 기대하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인재 영입이라는 것은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메시지일 수도 있고 후보의 메시지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대통령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 또 전문가인 분야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인재 영입으로 채우는 것이고 인재 영입하면은 DJ가 옛날에 그 젊은 피수혈한다고 운동권 386 세대를 끌어들인 것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DJ 스타일이었다면은 문재인 후보의 경우는 한 명 한 명씩 자기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아주 온전하게 전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난 총선에 세월호 박주민. 나 세월호 잊지 않았습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 박근혜 정권이랑 진짜 제대로 싸우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김병기, 조웅천 그렇게 가는 표창원. 것이죠. 지금 오늘 또 그 호남에 대한 메시지죠. 그리고 언론 자유에 대한 메시지죠. 그리고 안보에 대한 메시지죠. 이렇게 자기한테 부족한 거 그리고 챙겨줄 것들을 인재 영입 시리즈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재미삼아서 앞으로 어떤 사람이 추가로 영입될까 요거 맞추기 게임 해보는 그런 것도 것도 한번 재밌을 것 재밌을 것 같아요. 같습니다. 리스트 한번 쫙 네. 작성하고. 예,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의 대선 영입 시리즈는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지. 앞으로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어. 지난번 총선 때도 거의 뭐 20여 명 되지 않았습니까? 요번에도 최소한 그 이상 되리라고 보고요. 더 되겠지. 거의 저기 뭐 대선이니까. 그냥 정부가 통째로 구성되는 그렇지, 수준으로 그렇지. 영입이 대선 때까지 계속 될 거라고 봅니다. 그거 보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총선 때 볼 때도 그냥 정말 흥분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국민의당 막 만들어서 막 나가는데 그 자리를 막 표창원부터 쫙 해가지고 그냥 표창원, 좋은 사람들 김병관, 막 들어오잖아요. 조홍천, 김병기 뭐 쭉쭉쭉쭉 채우는데 너무 재밌었잖아. 근데 그 앞으로도 좋은 계속 거를 들어오는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왜 못하는지 아세요? 네, 어때요? 그게 네. 다 개파주의에 찌들어 있고 신세 갚아야 될 거 많고 하다 보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문재인의 장점은 거기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리사욕의 그리고 인맥의 코드 인사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실력 있는 전문가들을 영입하는 데는 그런 자기 아집이 없다는 거. 무슨 친문 패권주의입니까? 친문 패권주의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 안으로 다 인재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패권주의면 누가 그 밑으로 들어오겠어요. 줄 세우기 개파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인재를 이렇게 데려올 수 있는 거거든. 다른 후보들은 대통령도 안 될 거지만 TO도 없어. 맞아. 지들끼리 뭐 다 해. 이미 그 줄 서 있는 개파 있잖아. 걔네들. 그럼요. 예. 자, 그럼 뭐 지금까지 그 문재인 또다시 시작된 문재인의 영입 러쉬 그 첫 번째 3인방에 대해서 의미 분석을 해봤고요. 저희가 이번 화 끝나기 전에 한 가지 청취자분들